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알고리즘 관련된 코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과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 핵심인데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으면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을 때 그 프로그래밍 사용 능력 또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알고리즘 또는 자료 구조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제 경험상 학교에서 배우는 알고리즘은 어려워요. 예.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않도록 쉬운 알고리즘 강좌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배우기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서점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알고리즘 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고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했을 때 뼈대가 되는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면 이러한 뭐 이러이러한 알고리즘 정도는 기본적으로 큰 뼈대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12가지를 바탕으로 나머지 추가되는 알고리즘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12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가지치기로 여러 개 이제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공부할 텐데요. 어쨌든 배우기 쉬운 알고리즘을 몇 가지 소개할 거고요. 이제 개수는 한 12가지를 기본으로 이제 더 확장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학생 개발자입니다.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개발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현업 개발자 또는 학생 개발자 중에서 학생 개발자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개발자 입장에서는 막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과목은. 왜? 회사마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 쉬운 알고리즘 또는 어려운 알고리즘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제가 목표로 잡는 거는 학생 알고리즘, 이제 학생 개발자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추가적으로 추후 만약에 국내 자격증 중에서 정보 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특히 기사까지 정도의 알고리즘 이제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올 만한 알고리즘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범위를 기초적인 내용에서 한계를 일단 잡아놓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어, 뭐 익혀 나가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기본은 배우기 쉬운 알고리즘으로 하면서 알고리즘 이런 거구나. 내가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에 내가 소질이 있다 없다를 한번 이제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알고리즘 파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어떻게 보면 제약이 없어요. C,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코틀린, 고 언어와 같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만 문법이 이제 문법 이제 신텍스가 다를 뿐이지 실제 알고리즘 파트는 즉 표현하는 능력 파트는 우리가 이제 의사 코드라고 하는데요. 슈도 코드라고 하는데요. 의사 코드로 그냥 우리가 어떤 모양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워놓은 알고리즘은 다른 언어 또 다른 언어를 공부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기법을 배우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예, 일단 요 밑에 잠깐 보면요. 알고리즘은 제가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한 줄로 정의하는 거는 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이제 첫 번째 목표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입력,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처음에 기초적인 단계, 입력, 처리, 출력 단계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사용되는 게 입력, 처리, 출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알고리즘으로 바탕으로 입력, 처리, 출력 단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써요.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처리하고 어떤 걸 화면에 출력하자. 이렇게 입력, 처리, 출력. 이런 파트로 강의가 진행되는 파트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는 아니겠지만 C++, C#,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기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 C샵이라든가 뭐 자바 또는 F샵 같은 또는 이제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약간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함수 단위로 개발을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차 지향, 객체 지향, 함수형, 이렇게 뭐 세 가지 스타일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저도 이제 책을 쓰고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절차 지향을 먼저 여러분들 몸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실행해서 결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입력, 처리, 출력 단계고요. 어쨌든 알고리즘은 이렇게 풀이법이라고, 제가 알고리즘은 풀이법이다, 이렇게 뭔가를 풀이한다, 뭔가를 해결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이하는가, 요거에 맞춰지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 해결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수학적으로 해결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단순 반복으로 해결을 해도 되고요. 등등등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좀 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아, 요럴 때는 요런 걸 쓰면 구해지더라. 요럴 때는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해지더라.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프로그램 작성에 있어서 알고리즘은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많은 앞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왔던 굉장히 많은 이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익혀 두신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하게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의 가장 작은 단위를 제가 얘기할 때 일반적 함수. 함수의 모양이 요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입력,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함수 메서드로 표현이 되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쨌든 프로그램의 가장 작은 단위는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제 우리가 받아내는 거고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처리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한다? 요거를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알고리즘의 단계로 보면 된다는 거죠. 예, 처리를.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을 다른 데에서 이 처리 부분을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입력 부분은 이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인데 입력 부분은 자료 구조 파트예요. 자료 구조 파트.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 파트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변수, 배열, 구조체, 뭐 이제 C# 같은 언어는 뭐 클래스 또는 이제 어떤 컬렉션 타입 또는 파일에다 데이터를 넣어놓고 읽어오는 형태, 뭐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어놓고 읽어오는 형태. 어쨌든 자료 구조 타입이에요. 입력된 데이터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공부할 때는 인메모리로 그냥 이제 배열을 사용해서 또는 구조체 배열을 사용해서 그냥 또는 이제 컬렉션 클래스를 사용해서 언어마다 좀 틀리겠죠, 이거는. 그래서 인메모리에다가 그냥 코드에다가 그냥 어떤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물론 이제 그게 현업에서는 어떤 파일에 들어올 수 있고 XML 파일 또는 JSON 파일, 일반 텍스트 파일 또는 CSV 파일, 엑셀 파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걸 작성하겠지만 지금은 뭐 배열이라든가 컬렉션에다가 담아놓고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입력 부분은 자료 구조 파트가 담당하는 거고요. 출력 부분은 UI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지금은 알고리즘 강의할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콘솔에서 합니다. 터미널에서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스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출력 영역은 나중에 뭐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모바일 또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등등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어떤 이제 가공된 데이터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각각의 영역에 맞게, 웹 화면에 맞게, 뭐 모바일 화면에 맞게, 데스크탑 화면에 맞게.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코드로 최대의 학습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타이핑 레벨로 할 수 있는 콘솔에서 우리가 거의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화려한 게 아니라 이 콘솔에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프로세스 파트. 여기가 바로 알고리즘 처리 영역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알고리즘 코드를 거치고 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 알고리즘 코드를 우리가 학습을 익혀두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익혀두다 보면 그 알고리즘 코드를 가지고 뭐가 가능하냐면 조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좋으면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낼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책에서 제시해주는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공학 이제 그 컴퓨터 공학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을 일단 먼저 선학습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알고리즘이 뭔가 이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게 여러분들만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계속해서 정리를 해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공부할 때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에서는 순서도를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국내 자격증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관련된 거 얘기할 때만 플로우 차트, 순서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쉽지만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업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제 그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어떤 이제 순서도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90년대인가요? 90년대 초반에는 서점에 가면요. 순서도 관련된 책만 서점의 한쪽 벽을 차지했었어요. 그만큼 순서도에 대한 순서도가 뭐 이제에 대한 그 책도 많고 강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 주변에 10년, 20년 넘게 프로그래밍을 해 오셨던 분들 중에서 순서도를 그려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순서도라는 거는 알고리즘 책에는 플로우 차트가 꼭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제 책, 제 강의에서는 순서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다만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에 대한 실기, 뭐 어떤 이제 자격증을 언급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왜 순서도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서도를 언급하지만 그래도 코드 위주로 순서도를 맞추는 형태대로 저는 강의를 일반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도라는 거는 알고리즘을 정해진 기호로 표시한 것을 순서도로 합니다. 이제 뭐 중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내용의 플로우 차트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단 제 강의, 제 책에서는 따로 순서도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 써놨네요. 만약 응용 프로그램 제작이 아닌 그냥 우리는 현업 개발자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 제작이 아닌 정보처리 기사와 같은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라면 순서도가 그때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바꿔놔야 되겠네요. 자격증 취득이 목적일 때만 순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 강의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알고리즘이 아니라요. 저도 어려운 거는 어려워요. 예. 뭐, 대학교,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 뭐 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알고리즘을 강의하는 과정이라면, 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그거를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이제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학습하고 나서는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직접 코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특정한 알고리즘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코드로 손끝으로 타이핑해서 어떤 결과를 낸다라는 거죠. 정확한 결과 값을.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굳이 어떤 이름을 뭐뭐뭐 알고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거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를 해결했다. 코드로. 그러면 그 자체가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현업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고, 학생 개발자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습용 쉬운 알고리즘을 일단은 12개를 먼저 필수로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추가적인 알고리즘 강의를 놓습니다. 저는 제 강의에서는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배워야 하는 학습용 알고리즘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가장 큰 값이라든가 가장 작은 값이라든가 또는 합계, 누적을 구한다든가 자료수, 카운트, 이제 개수를 구한다든가 주어진 조건에 맞는 어떤 평균을 구한다든가 순서대로 정렬한다든가 등등등의 기능을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보자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 입문용으로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은 일단은 몇 가지 12개인데요. 그거에 이제 조합 형태까지 포함하면 더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초급 단계는 일단은 합계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합계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이제 주어진 조건에 주어진 뭐뭐뭐의 조건에 해당되는 합계를 구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뭐 합계 그다음에 개수 또는 카운트 횟수 건수를 구해주는 거 자료 건수를 출력하시오. 또는 평균 합계와 개수를 알면 평균할 수 있는 것처럼 합계 개수 평균은 이미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뭐 공부를 해봤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부분 얘기할 때는 제가 알고리즘 측에도 못 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하지만 모든 알고리즘의 제일 밑바탕 원소와 같은 이제 코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합계 개수 평균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제 나머지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맥스 알고리즘 가장 작은 값을 구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얘네들을 조합을 해줄 수 있어요. 뭐 이제 뭐뭐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되 동일값 발생 시 뭐뭐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세상에는 어떤 조건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요. 어떤 조건을 처리해 주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럼 뭐뭐에 대해서는 최소값을 구하고요. 동일값 발생 시 뭐뭐에 대해서는 최대값을 구하시고 뭐뭐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할 때 동일값 발생 시 뭐뭐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발생 시 뭐뭐에 대해서 최소값 이런 식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가지고 어떤 조합을 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고급으로 둔 거는 가까운 값을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뭐하고 가장 가까운 값, 근사값을 구해줄 수 있는 거고요. 주어진 뭐 데이터 컬렉션을 가지고 어떤 순위를 구해줄 수 있고요. 점수라면 뭐 이제 100점짜리가 1등이다 이런 순위를 구해줄 수 있는 거고요. 무작위의 데이터를 오름차순은 1, 2, 3, 4 순서대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렬 알고리즘이 가장 이제 알고리즘 하면 정렬, 소팅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에서는 일단은 이제 선택 정렬이라고 해서 셀렉션 소트를 기반으로 그 이제 첫 번째 정렬 알고리즘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검색할 거냐,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정렬, 검색, 그 다음에 최빈값, 그룹, 병합.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를 이제 특정한 두 개의 배열을 하나의 별로 이제 병합해서 정렬을 한다든가 병합을 한다든가 뭐지 합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자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뭐 다른 말로 가장 중복이 많이 되는 데이터를 구해주는 알고리즘은 최빈값 알고리즘, 모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알고리즘은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룹 알고리즘까지 넣어놓은 거는 전체 흐름상 그룹 알고리즘까지는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요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분들께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를 거치고 나면 이제 뭐 특정한 키 값으로 특정한 이름 값으로 이제 그룹화돼서 이제 그룹화에 대해서 묶어서 그거에 대한 그룹화된 소개를 구하는 형태를 이제 구하는 그룹 알고리즘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거 빼놓고 어쨌든 12개예요. 그래서 12개의 쉬운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책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상태에서 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학교에서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이제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 알고리즘은 어떤 약간의 이제 전체 중에서 이제 뼈대를 이루는 알고리즘이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운 알고리즘은 굉장히 더 어려운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도 일단 뼈대 이런 게 알고리즘이구나. 그런데 정렬도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또 정렬이 되더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정렬이 빨리 되더라. 이런 거를 배워가는 알고리즘 이제 파트가 바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중에서도 일단은 포기하지 않게 이왕이면 제 알고리즘 강의는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쉬운 알고리즘을 12개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요 쉬운 알고리즘 12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가 된다면 굉장히 이제 이 12가지 기능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 코드를 그대로 쓰지 않지만 매번 이제 매일같이 쓰는 어떤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12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제가 최대한 강의에서는 디버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 단계씩 코드를 실행을 해주는데요. 뭐 이제 뭐 10번, 20번을 계속 디버거로 돌려가면서 보여드리면 이제 가장 좋겠지만, 뭐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모든 소스 코드 여러분들이 해당 언어,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는 디버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줄 단위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하면서 이제 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는요, 이 12개 알고리즘 이외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도 이제 많이 강의도 하고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알고리즘 공부하는 거는 수학에서도 이제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공식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해를 이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알고리즘도 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빠르게 일단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단은 내 몸에 익혀두고 싶다면 12개 정도는 그냥 암기가 될 정도로 많이 타이핑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 소스에 대한 이해를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있죠? 많이 쓰는 단어. 알고리즘은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 요 세 개 단계를 꼭 거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핑 및 결과 확인. 타이핑했는데 이렇게 타이핑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 그러면 소스는 이렇게 소스를 작성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소스에 대한 어떤 소스, 알고리즘 소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여러분들 몸에 익혀 두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학습용 쉬운 알고리즘 12개를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파트, 함수 또는 순서대로 입력, 처리, 출력 형태의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이 알고리즘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 풀이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이제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요. 여러분들이 쉬운 알고리즘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을 한번 하도록. 저만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최대한 이제 저는 그 강의할 때 소스가 다 완성이 돼 있어서 소스를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미 타이핑된 소스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해서 소스 만들고 실행하는 모든 단계를 대부분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 강의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